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임명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일부 오광수 임명 4일 만에 사의 표명.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직접 임명했던 인사였지만 불과 나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됩니다. 이부 논란의 핵심 차명 부동산과 재산 누락. 오광수 수석은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던 검사장 시절에도 해당 재산은 신고에서 누락됐죠. 문제의 부동산은 경기 화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로 오 수석은 자신의 대학 동문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을 맡겨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부 대통령실과 정치권 반응. 대통령실은 처음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지만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임명 철회와 사퇴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정수석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 리스크로 정권이 흔들렸던 사례들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4부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 시험대.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검찰 내 특수통 출신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본인 스스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사퇴 압박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이 초기에 큰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까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실의 대응과 여론의 반응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3인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사망 사건, 대한민국을 뒤흔든 논란의 중심 사건들이 이제 특검 수사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명된 특검 면면을 두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보복 수사냐 정의 실현이냐로 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특검 수사는 공정할 수 있을까요?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여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원장, 최상병 사건 특검엔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명현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했죠. 조은석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갈등을 빚은 인물이고 민중기 전 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선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특검 후보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인연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였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과 수차례 충돌했고 김건희 특검 후보였던 심재철 전 지검장도 상갓집 항명 파동의 중심 인물이었죠. 조은석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내기수 선배지만 윤 대통령 총장 임명 이후 검찰을 떠났고 이후엔 문재인 정부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중기 전 법원장은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장을 유임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과거 갈등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특검으로 지명되자 일각에선 보복 수사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부 특검 수사는 언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 당일인 12일 밤 바로 3명을 지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월 초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 기간은 회장 170일, 수사 범위도 넓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국민의힘 인사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전국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결국 공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보복인가 정의인가? 누구에게 유리한 수사냐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냐가 핵심입니다. 정치가 아닌 진실을 향한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 끝까지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관련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물강 모 씨로부터 총 4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계약서상 대여 기간은 5년, 연이율은 2.5%로 6개월마다 이자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4월로 만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11명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환한 금액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세금 변제 목적이었다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강 씨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2008년 김민석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한 3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선 경선과 총선을 앞두고 총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일부 추징금은 강 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2008년 한때 자신의 주소지를 강 씨 소유의 여의도 오피스텔로 이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이후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했고 김 후보자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캠프의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 측은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강 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서 전직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총리 후보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평가 기준인 만큼 김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은 계속?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강제 해임 절차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출근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사직 의사조차 없고 월급만 타가는 상황이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부 출근 안 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대통령실은 최근 전임 정부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 일명 어공에게 직권면직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출근도 안 하면서 사직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죠. 그 인원은 무려 80여 명에 달합니다. 현행 대통령실 정원은 443명인데 이 중 약 5분의 1이 사실상 유령 직원인 셈입니다. 업무는 쏟아지는데 자리는 비어있고 새로 뽑자니 정원 제한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대통령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2부 월급은 받는 걸까? 그렇다면 출근 안 하는 어공들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별정직의 경우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재직 중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으로 유령 공무원 월급 주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부 해임 vs 자진 사퇴에 왜 버티나?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의원 면직, 즉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일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무직 별정직의 경우 의원 면직과 직권 면직은 이력서에 남는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정관 예우가 중요한 고위직 출신일수록 자진 사퇴했다는 기록이 필요할 수 있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출근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 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부 인력 부족 호소 과연 설득력 있나? 이재명 정부는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사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이 사태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무직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고 반면 출근 안 하는 직원들이 왜 그대로 있었느냐는 현 정부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출근도 안 하는 고위 공무원이 몇 달간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을 가능성에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리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 허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